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지난해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선고될 때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두고 봐라. 오늘 이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내 평생 동안 역사에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밝혀내고, 역사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을사팔적들 같은, 이런 을사팔적들 같은 정치 재판한 놈들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8대0 선고는 이미 불과 6개월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고라는 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뒤로 돌아가서 형법 87조 규정을 다시 들이대겠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는데 국헌 문란이 있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 역시 가짜였습니다. 한덕수의 비상기업 당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거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기업을 선포한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서 국헌 문란 목적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폭동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상자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폭동이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너무나 쉽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반박하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선고했잖아 하지만 그 선고가 정치재판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했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 지기현 판사 역시 판결문을 꼼꼼히 보십시오. 그 판결문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했는데 그 판결문이 모순 덩어리라는 걸 대부분의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그거 모순 덩어리다, 앞뒤가 안 맞는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런 것을 내란이라고 선고하고 판결문을 내린 현대사에는 판례, 법적인 단어로 판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로마 거를 가져오고 근대 찰스 1세 영국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현대사에서도 최고 통치권자가 나라가 혼란 상태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선고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정치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기현 판사에게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양심적인 판사라면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양심적인 재판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기현 판사는 헌법재판관 을사팔적들과 더불어서 지기현 판사의 선고는 역사에 또 다른 지기현이 을사 첫 번째 적으로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왜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라고 판단하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환길 보고도 손가락질하면서 했다면
제가 지금 묻는 말에 근거 없는 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무리 따져봐도 최고 통치권자가 내란을 일으킨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내란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왜 반란을 일으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은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었지요. 김정은한테, 김정일이한테, 김일성한테 무조건 충성, 만세 부르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쟤들 돌았다 욕을 했다면은 묻겠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IQ가 나빠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짐승처럼 사육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사리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바로 언론인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듣다 보니까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이 북한 인민들처럼 대한민국 또한, 당신 또한 그렇게 속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속고 있는 당신을 구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 역시 손가락질했던 북한 인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지 며칠 지나서 한노원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가, 정청래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고, 언론에서 MBC, KBS, SBS 비롯해서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좌파 언론들이 앞다퉈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그렇게 현수막 붙고 방송하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처럼. 대한민국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한길이가 뭐 하려고 1년 6개월 동안 외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나와서 뭐 거짓말 하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무너져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법부가 붕괴된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법을 잘못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잘못 집행해도 심판을 사법부 제대로 해주면 억울한 사람 구해줄 수 있는데, 사법부가 무너져버리면, 정치재판해버리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거제도, 선관위가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이 망가지면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지만, 국민들이 직접 주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권인데, 그 투표가 내 찍은 투표 용지가 도둑 맞아지고 전산화가 조작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 국민들 49%만이 중앙선관위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절반 이상이 투표를 관리하고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준석 이번에 선거 안 나가죠?
이준석은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했지만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전 정권 바이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패배했을 때 부정선거로 패배했다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FBI가 어마어마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체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근거 없는 망상을 보고 음모론을 가지고 조사하겠습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조사하고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선관위가 무너지고 절대 무너져서 안 돼. 언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혔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연설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역시 속고 있는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걸 넘어서 저는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실체를 알아야 되고 진실된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입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거짓 선동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재명을 거짓 선동하고 있는 그 언론과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것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하나 더 붙이자면 역시 중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 3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그것은 다 알고 있듯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대북 송금 사건도 있고 대장동 사건도 있습니다. 그 범죄 혐의를 형량으로 바꾸면 무기징역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보고 대북 송금했으니까 여적죄고 이적죄고 간첩놈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뇌물 받아 처먹었다 하지만 우리가 뇌물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재명은 3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보고 간첩이다, 이어적죄다, 외환죄다라고 부르면 안 되듯이 맞지요? 그런데 왜 당신은 1심밖에 선고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 우두머리다, 왜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방송만 틀면 MBC만 틀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재판, 그 모든 것이 거짓 아닙니까?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신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 이제 깨닫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정과 사범 뿐만 아니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과 사범 그리고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넘어서 그 사람 주변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8명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자이든 타이든 7, 8명이 죽어가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55년 살면서 그자가 입에서 내뱉는 그 형수 쌍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쌍욕이었습니다. 그자는 그러나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과 사범에다가 그것도 민주화운동한 정치범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사기범죄 자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인간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제 연설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학부모님, 전국의 학교 선생님, 초중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음주운전해라, 너희들도 사기쳐라, 너희들도 가족들에게 상용해라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치면 당신 아들과 딸에게 부모님으로서 당신 아들 딸에게 상용해라, 음주운전해라, 사기쳐라, 정과를 저질러라, 네 주변에 7, 8명 죽어가도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우리 현대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사악한 인간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이재명을 지지한다 치면 설마 이런 인간을 내가 지지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인간, 쓰레기 같던 이런 인간을 저는 평생 27년간 역사 강의하면서 언제나 역사 강사로서 지도자가 돼야 될 덕목은 정직해야 된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르쳤는데 저의 27년간 가르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범죄자, 극악무도한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모두 망가뜨린 이재명이라는 한간 때문에 저의 모든 가르침은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법치주의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도덕과 윤리와 법치주의에 대한 가치관 유지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을 지지할지 이제는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겠지요. 자유고. 다만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지지한다 치면 당신께서는 언행이 일치하도록 해주십시오. 당신 아들 딸에게 범죄 저질러라, 사기쳐라, 음주운전해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용해라 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미쳐서 지금 잠 못 이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정과 사범 외에도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데 대통령일 때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 받지 않지만 대통령 물러나고 나면 본인이 받고 있던 12개 혐의 5개 재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량이 무기징역에 처하니까 당신이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 대통령 운동안에는 내가 권력으로 재판도 중단시켜 놨지만 내가 물러나고 나면 무기징역 평생 감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이재명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재명의 개헌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저지른 범죄,
12개 및 5개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 공소 혐의를, 공소 사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 범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 이게 과연 당신이 상식을 가졌고 이성을 가졌더라면, 이거 가지고 있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재판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사심제를 만들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도 스스로 이재명이가 유죄가 된 거라면 헌법재판소에 좌파들이 깔려있는 헌법재판소에 사심을 받게 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재판관 14명을 2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재명 임기 5년 동안에 이재명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임명했는데 이재명은 자신이 임명한 부역자 역할을 할 판사, 대법관 22명, 그들을 통해서 이재명 시키는 대로 결국 무죄 선고하도록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법 왜곡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유죄 선고하는 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최근에는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재헌절 이래로 대한민국은 지난 80년 가까이 경찰과 검사의 수사에 대한 수로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자 너무나 정교한 수사와 기소와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란 치밀하게 만들어진 70여 년간의 공들여 만들어진 수사 시스템이 이재명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수사했던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결국은 검찰청을 없애면 그 검사 최근에 200여 명이 판사 되기를 판사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중국 공안처럼 될 것입니다. 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해서 경찰에다가 저 사람부터 폭행당했다, 저 사람부터 내가 얻어맞았다, 내 돈 뺏겼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냥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각하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호소할 길이 없어지고 그 경찰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권력 앞에서 종이 돼갈 것이고, 지금 중국의 공안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55년 살면서 검찰청 또는 검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검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폭 때리잡고 마약 수사,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때려잡는 게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치안과 그리고 사회 도덕이 상당히 지켜졌던 나라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때려잡는 거 그거 경찰이 하기 어려우니까 검사가 했고, 마약 수사 역시 한두 명의 범죄가 아니라 마약 제작과 제조, 그 공급, 이 모든 것이 조폭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대한 검찰 조직을 통해 치밀하게 마약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폭 역시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 아닙니까? 그들 역시 검찰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들은 때로는 정치의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검은 멋진 법을 수행하는 멋진 그 옷을 입고 검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해온 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때려잡고 조폭 때려잡고 그리고 정치 비리 권력적 비리 사범들 때려잡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그래 잘한다, 그래도 우리 박수 보려고 했는데 그 70여 년간 유지됐던 그 검사를, 검찰청을 없앱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이재명 본인이 범죄 저지른 그 저지른 범죄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그 재판 안 받기 위해서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은 삼권분립이라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심제를 왜 만듭니까? 법 왜곡죄를 왜 만듭니까? 헌법재판관을 왜 26명으로 늘립니까? 미국도 헌법재판관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나라에서. 도대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대법관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26명 늘렸고 베네수엘라가 30명입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수 늘리고 사심제하고 법 왜곡죄 만들고 검찰청 폐지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붕괴시킨 이유, 바로 오직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사법부가 무너지고 수사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것을 왜 보고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식인 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들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범죄자 하나 정권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정교한 수사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 어렵게 만들어진 걸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1987 때 민주주의 외치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재 타도 민주주의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외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때 우리가 외쳤던 그 자유, 민주주의 저 위에다가 이재명을 달아보십시오. 그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당신이 외쳤던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한 거 비겁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안보를 지켜주는 헌신하는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결국은 대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빡센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임단장이라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멋진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파병 가기도 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파병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어느 날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회로 가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고 비록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 몇 장은 깨졌지만 한 사람도 부상자가 없었고 그때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도 다치지 않았고 어떤 민간인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하지만 그 군인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군인은 여기에 남자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역시 육군병장 출신으로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그 명령을 열심히 잘 수행했을 뿐인데 그 군인에게 다가온 것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그리고 파면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대령에서 원스타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은 그 대령님은 그 회유를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에게 다가온 것은 파면이었고 현재 병력 기록은 미필이 되었습니다. 병력 미필은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해서 30년간 군대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 참군인한테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다시 군대 가라는 선고였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그 군인은 평생 동안 30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 군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마디만 했으면 파면당하지도 않았고 별도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군인은 진실을 선택했고 양심을 선택했고 참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군인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따랐던 군인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45만 군인들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진실을 말하고 어느 누가 명령을 지키고자 명령을 따르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 군인으로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면 잡혀가고 55년간 저 역시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 탄생하면서 계속 수사받고 있고 수갑도 차게 되고 유치장에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금 잘 내고 군대 갔다 오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뭐 하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정말로 수갑 차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은 전한길이 아니라 이재명 아닙니까? 바로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그 군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범죄 혐의가 아니라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하고자 내란 우두머리에 덮어씌우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덮어씌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재명 지지하겠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저는 이 연설을 듣는 우리 2030 청년 여러분들께 왜곡되지 않고 진실된 역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시켜가면서 공부시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 받은 은혜 덕분에 지금이 대한민국 이만큼 먹고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는
당장에 어렵고 힘들다고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걸 좋아하라고 돈 좋아하고 설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일생을 하고 우리 자식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어린 때 졸라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속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 명령을 따랐던 김용현 장관과 참군인들 그리고 명령을 따랐는데 파면당한 참군인 이런 멋진 대한민국 대령님을 위해서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군인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자유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핵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뜨거운 대학볕에 오늘 인천에까지 많이 모인 이유,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얻고자 모였습니까? 이 대학볕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이 오직 진실이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법치가 살아나야 되고 억울한 윤석열 대통령 풀려져야 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역사는 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진실이요 정의요 빛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리하게 보이고 비록 지금은 이렇게 대학볕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맙시다.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자유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를 손가락질했던 분들 그분들께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던 전환길이 수갑 차는 게 옳습니까? 주변에 자이던 타이던 8명이 죽어갔고 정과 사범을 저지른 범죄자 흉악범이고 자범이고 현재도 12개 혐의, 무려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 진짜 수갑 차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두 번째, 주한미군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던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바로 그것이고 미군을 점령군 침략군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에도 거절했습니다. 이미 한미동맹은 파탄이 나고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입니다. 친중 반미주의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끼어지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50년 6.25 전쟁 터지기 정확히 1년 전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49년 6월 미군 철수하고 딱 1년 만에 6.25가
사고가 터졌다는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한미동맹 파탄나도 좋고 안보가 무너져도 좋다고 말하는 자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전방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을 내려놔라. 3단 모으로 근무 서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간첩 때려잡는 방첩사 없애자. 전방 GOP 부대, GOP에 군인 22,000명 중에 6,000명만 남겨놓고 4분의 3을 철수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북한의 지령문 받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북한 지령문을 받는 북한의 김정은의 하수인입니까? 그럼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 있다면 안보도 포기한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민주주의 절차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식하기 전부터 무려 178회에 걸쳐서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0차례에 걸친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 77조에 나오는 규정을 따랐을 것이고 또한 형법 87조에 따라서 국헌 문란 목적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폭동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믿었고 참군인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믿었다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 끝까지 지지하겠다. 이재명도 무죄 추징의 원칙을 적용해서 범죄자라 부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1심밖에 선고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죄 추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 한 번도 내란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전환길이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지난 70여 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스템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고 70여 년간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성냥개비로 탑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공든탑 역시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70여 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이러한 치밀한 수사 시스템, 마약 사범 때리잡고 조폭 때리잡으면서 범죄자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준 게 바로 검찰입니다. 권력형 비리 때려잡았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범죄자 이재명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이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인데 지금 사법부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심제, 대법관수 26배 늘리고 법외국제 만들고 검찰청 폐지 모든 것이 바로 사법부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이스커 범죄 혐의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재명 지지하겠다.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대한민국의
똑똑하고 장래성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10대 초중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대학교 교수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 시스템을, 삼권분립을 범죄자 이재명이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리는데, 또 묻고 싶습니다. 1987 때 민주화 요구했던 분들, 전환길에게 당당히 반박해 보십시오. 1987 때 당신이 외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독재 타도 민주주의 하자, 자유를 보장하자 라고 외쳤던 그때 제 나이 또래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침묵한다면 당신이 20대 10대 때 외쳤던 그 민주주의와 민주화 요구했던 게 전부 거짓이고 가식이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하고 거짓말쟁입니다. 당신 아들 딸에게 너희 아빠 엄마는 너희 대학 다닐 때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자유를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겁쟁입니다. 겁쟁이. 어떻게 이 범죄자 자신의 사법이 있었고 그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 마음 큽니다. 오늘이 우산혁명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집회라서 꼭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환길과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께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믿어왔던 분들, 전환길 말에 듣고 제 연설 듣고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환길 보고 이곳에 모인 분들 보고 언론에서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거구다, 이상한 사람이랬지만 지난 1년간 전환길이라 외친 걸 보십시오. 저는 공산주의를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경제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외쳐왔고, 그리고 노란 몽투법 만들어서 기업가와 근로자를 다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존중돼야 되고 삼성, LG, 현대, 포스코, 한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더욱더 키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보장해주고 그런 기업들에게 세금 줄여서 해외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세금 줄여줄 테니까 대한민국에 남아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르짖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쳤고 언론의 자유를 외쳤고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 탄압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었고 그리고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 집회 그리고 6차에 걸친 우산혁명 집회를 열었지만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제가 가르친 청년 세대들에게 법치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 역시 법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대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했을 때도 분명히 저는 그 결정을 수용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아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치재판이라 알았지만 헌법과 법률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긍했지만 지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정치재판 8대0은 두고 비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문영배가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했을 때 결정적인 국헌문란의 증거로 삼았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 세 가지가 모두가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문영배가 선고한 그것은 잘못된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찬, 김복경 8명은 을사팔적으로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에는 지겸 판사 역시 저는 법관의 양심 얼버린 정치 판사였고 정말로 역사에 모질이로 남을 것, 쓰레기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뜻과 달랐지만은 언제나 저는 법치를 강조했고 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갑을 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처럼 이재명 실체를 말했는데 저보고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수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받고 이재명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가면 수갑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전환기를 똑같이 저 위에 달아보십시오. 저는 지난 55년간 한 번도 전과도 없고 법을 어기고 이렇게 감옥 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엔 죽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수갑 차야 됩니까? 이건 역시 우리 대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초등학생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이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의 청년 여러분, 오늘 제 연설 역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 월미도 공원에서 모여서 전환기라는 아저씨가 연설했는데 그것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된 역사와 진실된 사실을 알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저는 책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뭉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치하는 차베스 마두로가 만든 27년간 그 국가의 GDP 80% 날아간 베네수엘라와 똑같아지고, 그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게 무려 10가지가 됩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온 대한민국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안보를 지켜서 전쟁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자 이재명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어기는 이재명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이 지배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과 정직과 법치와 자유와 보편적 가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지치지 말고 때론 힘들어서 눈물 흘릴지라도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뭉치자!